오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차명주식 회수 방안 5번째. 이 방법은 차명주식을 회수함과 동시에 대표님들이 머리 아파하는 또한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두 가지 문제, 차명주식 문제와 그리고 이익잉여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차명주식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이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게다가 상장을 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차명주식이 있으면 실제로 상장과 매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O나 M&A 전에 차명주식을 회수해 오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가업 승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대표님들 다 아시다시피 가업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 등의 전제 조건이 뭐죠? 40% 이상을 특수관계인들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명주식이 있으면 40%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설사 차명주식을 회수해왔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증자와 감자, 소각 등 자본행위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그를 통해 기업 가치를 하락을 시키고자 해도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차명주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의결권 등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배당 청구권, 의결권이 당연히 제약받겠죠. 배당을 통해서 이익금을 회수해 오거나 기업 가치를 조절하고자 해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들을 결의하려고 해도 차명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받으려고 부탁을 해야 되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차명주주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주식이 가압류되거나 혹은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주주가 혹시라도 돌아가셨다, 유고 시에는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명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 주식이 상속되면 차명주주의 자녀들인 상속이 될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견물생심이라고 이 주식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과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기본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조세회피일까요? 일단은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편법적인 거래를 위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명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차명주식의 회수 방안 첫 번째. 대표님들이 차명주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환원 제도입니다.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환원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회사 설립을 할 때 발기인이 3명 또는 7명이 필요로 했습니다. 자본금은 내가 출자하는데 상법상 규정에 따라서 3명 또는 7명의 발기인 혹은 주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본의 아니게 차명주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환원제도에 부합하는 그 대상이 어떤 회사인지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이라 하고 중소기업이라 하며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이 주식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과세당국, 국세청에 제출을 해서 국세청이 인정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에 이 주식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서류에는 뭐가 있냐면은 명의계에서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차명주주의 주식을 나의 이름으로 변경한 확인서를 국세청에 보낸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내 소유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것이죠. 비상장 주식의 명의계서는 부동산에 등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 주식이 본인 것임을 주장하는 서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실제 소유자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국세청이 불인정하면 바로 증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명 책임자는 실제 소유자라는 것이죠. 자, 차명 주식의 회수 방안 두 번째, 양수도입니다. 즉, 사고 판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명 주식을 시가대로 사고 판다는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저가로 양수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차명주주와 실제 소유자 나와의 관계가 비특수 관계인 경우는 저가 양수도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 요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 요건을 볼까요? 시가 마이너스 대가가 기준금액, 즉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작동됩니다. 자,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됐으니 증여재산가액을 보겠습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 또다시 3억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말로는 조금 어렵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명주식의 액면가 주당 가격이 10,000원이고 차명주주가 10,000주라고 하면 차명주식의 액면가 가격은 총 1억 원입니다. 근데 회사가 성장하여 현재 시가가 주당 10만 원이고 주식수가 10,000주이면 10억 원이죠. 자, 1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차명주주가 한 사람에게 액면가인 1억 원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요건을 볼까요? 시가 10억 원, 대가 1억 원. 이 차이가 3억 원보다 크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9억 원이니까 당연히 3억 원보다 크죠?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일까요? 시가 마이너스 대가, 즉 10억 원 마이너스 1억 원, 거기에 기준금액 3억 원을 또 뺍니다. 그러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명주주가 10억 원의 차명주식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차명주주가 4명에게 액면가인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가가 10억의 4분의 1이니 각 2억 5천만 원씩이죠. 2억 5천만 원을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 요건은 시가인 2억 5천만 원에 대가 2,500만 원. 그러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의 30%를 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2억 5천만 원, 대가가 2,500만 원. 여기에 3억을 또 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7,500만 원이 나오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죠. 즉, 저가 양수도로 3억 원 미만이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명주식의 회수 방안 세 번째 방법입니다. 주식 환원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차명주식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과세당국은 대체로 승인합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할 것이고요. 따라서 걸석재판 등을 통해서 받아낸 승소 판결은 국세청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주식이 실제 소유자로 환원되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내 이름으로 주식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자녀 쪽으로 가면서 가업승계의 방향을 잡고 싶은데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서 차명 주식을 회수해오는 것은 내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갖고 오는 방법은 가장 큰 리스크는 만에 하나라도 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패소하게 되면 이 주식은 차명주주의 소유로 인정이 돼 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차명주식의 회수 방안 네 번째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즉 법인이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죠. 법인이 차명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은 고액의 매입대금을 차명주주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금융거래가 더욱더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매입대금을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후에 그 대금을 다시 회수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차명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매입 목적이 매우 명확합니다. 매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아서 자기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비상장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가 않겠죠. 매수자 찾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차명주식 회수 방안 다섯 번째. 이 방법은 차명주식을 회수함과 동시에 대표님들이 머리 아파하는 미처분 잉여금 또한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명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저가양수도란 방법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가양수도를 방법을 썼다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가 부과되죠. 그러면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이 비특수관계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설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자는 부당행 계산 부인에 해당됩니다. 즉, 양도자는 자신의 매각대금과 관계없이 양도차익 전체, 시가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명주식이 액면가 주당 10,000원이고 주식수가 10,000주라 가정하면 액면가 1억 원입니다. 현 시가가 10만 원이면 10억 원이죠. 차명주주가 한 분에게, 한 명에게 7억 원에 양도합니다. 증여세 과세 요건을 보면 시가인 10억 원과 대가인 7억 원, 이 차액이 시가의 30%나 3억 중 작은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즉 10억 원 빼기 7억 원은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은 시가의 30%와 3억 원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인 10억 원 그리고 대가인 7억 원을 뺀 금액, 즉 3억 원이죠. 이 3억 원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제로입니다. 증여세가 없죠. 그러면 이 거래에서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자, 차명주주죠. 양도자는 양도차익 3억 원, 즉 시가와 대가의 차익인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저가양수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수도 방법이 안 되면 증여의 방법을 써야죠. 그런데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실소유자와 가족에게 분산 증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증여세의 누진구조를 회피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소각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개인인 나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받은 소각 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주주들은 대표이사가 40%, 배우자가 30%, 친척이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척이 차명주주인 것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고 현재의 시가는 대표이사 40%인 20억 원, 배우자 15억 원, 친척, 차명주주가 15억 원입니다.
그럼 일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 현시가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명주주인 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15억 원입니다. 물론 설립 시에 발기인 주주는 당연히 아니고요. 친척은 특수관계인이므로 저가 양수도 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한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와 그리고 네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친척인 차명주주가 한 사람, 즉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15억 원에 증여재산가액은 15억 원이고 사전 증여재산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증여세액이 대략 4억 2,2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게 4명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15억을 4분의 1로 하면 3억 7,500만 원씩입니다. 이분들의 각각의 증여세는 약 6,100만 원씩입니다. 합계하면 2억 4,400만 원이고요. 여기서만 해도 한 사람의 증여를 받을 때보다 4사람으로 분산해서 증여받는 게 무려 1억 7,8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각을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 봐야죠.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 즉 대표이사, 배우자, 자녀 1, 자녀 2가 각각 3만 주의 4분의 1씩 7,500주씩 증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증여세액은 각각 6,100만 원씩이고요. 한 주당 가액이 5만 원이라 그랬으니 1223주만 소각하면 6,100만 원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223주씩 소각하면 전체적으로 4,892주를 소각하면 되죠. 그러면 친척 지분은 사라지고 가족 지분이 상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48.7%, 배우자가 30%에서 38.1%, 기존 주주 명부에는 없던 자녀 1과 자녀 2가 각각 6.6%씩 보유하게 됩니다. 자, 4,892주를 소각하여 소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러면 또 역시 배당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받은 취득가액과 회사에 양도해서 소각한 소각대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소각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의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소각해서 2억 4,400만 원을 회사로부터 소각대가로 받았는데 회사는 소각대가에 대한 재원을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2억 4,400만 원이 감소하고 만약에 대표이사와 가족들이 증여받은 3만 주 모두를 소각하면 15억 원을 수령하고 이익잉여금도 15억 원이 감소합니다. 즉 차명주식도 회수하고 이익잉여금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죠. 이익 소각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세당국은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 후에 소각하는 이 두 가지 행위 중에 대표이사가 배우자에 증여한 이 증여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 행위를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에 양도 후에 소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배당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2억 2천만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취소할 것을 판결했죠. 이와 같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하는 1심 판결은 수차례 나왔습니다. 최근에 2심 판결도 똑같이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과세당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익 소각을 했다고 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가장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소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이고요. 법원은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도 손실이므로 가장행위라 볼 수 없다. 그래서 1심에서는 국세청이 패소한 판결이 여러 건이 나왔고 2심에서도 국세청이 패소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차명주식을 회수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